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올해 6월 9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한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해군이 각각 서로 다른 경항모 모형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보여준 항모의 모습은 퀸 엘리자베스호 설계에 참여했던 영국 방산업체 밥콕과 협력한 결과가 반영돼서 그런지 전장 270여 미터에 전폭은 60여 미터에 이르러 말이 경항모이지 일반 항모의 웅장한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군은 현재 세종대왕함급 이리스함 3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3척을 더 확보할 계획이며 여기에다 6척의 미니 이리스함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추가 건조하면 해군의 이리스함은 사실상 12척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 이리스함들은 항모전투단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을 통해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폐지되자마자 국방과학연구소는 미사일 연구원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3축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미사일 연구원을 신설했다는 것은 이제 작정하고 각종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것이며 또한 2023년까지 마하5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중국 측 전문가들도 한국의 이러한 군사력 확충은 더 이상 북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북한을 염두에 둔 것치고는 그 사이즈가 너무 거대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작년 3월 육군교육사령부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관련된 연구를 내부적으로 진행했으며 중국 북부 정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만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중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부정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정구 중 하나로 우리 군은 이 지역을 한반도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것으로 보고서에 규정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런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은 22일 2018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한일 방위비가 처음 역전됐으며 방위비 예산 증가율과 환율 등이 현 추세대로 유지된다면 실제 방위비도 2023년 한국이 일본을 앞서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력이 역전되면 외교와 역사 문제에서도 한국이 우위에 서게 될 것으로 일본 측은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의 방위 예산은 약 51조 원으로 2013년 이후 국내 총생산의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GDP 대비 방위 예산 비중이 G7 가운데 꼴찌라 전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2.7%로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를 모두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대로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 내각 시절부터 총리 관저에서는 한국에도 뒤진단 말인가? 라며 국방비 증액을 논의했지만 국방비를 늘릴 여유가 없었다는 자민당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니혼게이자는 최소한 방위비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략 감각이 일본보다 정상적이라며 한국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국의 안전보장을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토 고타로 캐논글로벌 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 어선이 한국 근해에 몰려오고 중국군 함선과 항공기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며 한국이 해군과 공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군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일 간의 군사력이 역전되면 외교와 역사 문제에서도 지금처럼 강경일변도로 나가지 못하고 한국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해군과 공군의 전력을 믿고 입을 털고 있지만 그것도 앞으로 1, 2년 후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독도 도발은커녕 대마도부터 지켜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살기 위해 길을 쓰고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할 것입니다. 중국은 과거 2018년 때부터 이런 류의 기사가 나오면 대부분 관련 소식을 간단히 보도하고 결론은 그래봐야 소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중국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늘 일관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작년 현무포의 개발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끼자 관련 소식을 상세히 보도하고 진심으로 자국을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왕이 뉴스는 언젠가부터 아시아 주변국들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왕이 뉴스는 세계 2위의 육군 병력수, 방위비는 400억 달러를 넘었으며 군용기 1560대, 실전 사용이 즉시 가능한 전투기가 476대로 세계 6위 수준, 여기에 2035년까지 F-35A를 60대 추가 배치 준비 중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국의 군비 확충은 지금 중국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는 이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이 뉴스는 1위에 오르며 댓글이 11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그만큼 중국 네티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중국 주변국들의 군사적 역량,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대륙에 위치해도 그 지역 패권국이 될 존재지. 한중일 3국 연합하면 세계와 붙어볼만 하지 않을까? 일본은 총알 바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하지만 한국은 진짜 사람 머리 아프게 만들어.
한국은 미국의 압력이 없었다면 이미 핵무기도 갖고 있었겠지. 맞는 말이야. 한국의 위협이 정말 커지고 있어. 거기다 야심도 큰 나라니까. 한국이 대단한 것은 맞지만 아무리 뛰어나도 중국의 동생밖에는 안 된다는 것. 경계하고 또 경계하자. 한국이 강해져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어. 결국에는 괴물로 변할 테니까. 중국의 군사 전문가 왕요붕은 지금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근심스러울 정도이며 여기에서 만약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으로부터 넘겨받게 되면 한국을 통제할 나라가 존재할지 의문이 든다면서 당장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게 현실이 되면 중국은 정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우닷컴은 만약 미국이 무너지면 한국과 일본이 제일 먼저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육군은 이미 러시아보다 약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소우닷컴은 한국의 육군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했습니다. 23개 사단, 56만의 육군, 탱크 2350대, 보병 전투장갑차 2600대, 자주포 및 로켓포 4500여 문, 여기에 10개의 특수부대와 700대가 넘는 헬기로 한국 육군 사단의 수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합친 총수보다 많으며 미국이 10개의 사단을 거느리고 있는데 한국은 23개라며 미국의 동맹 중 사단 수가 가장 많고 유일하게 미국 동맹국 중 신형 중형전차를 개발 중인 나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제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지난 한일 무역 분쟁 때 아베가 자신들에게 환율을 가지고 장난친 것과 심심하면 일어나는 독도 도발에 참을성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며 10개의 사단과 2000대가 넘는 탱크 장갑 무기와 몇백 대의 전투기로는 상륙하는 한국 육군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관련 기사에도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만약 일본과 한국이 붙으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지? 그냥 한국이랑 일본이 아무 간섭 없이 한판 붙는다 해도 일본은 정말 한국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미국이 무너진다면 일본이 첫 번째로 미군을 몰아낼 것이고 한반도는 통일전쟁이 발발하고 유럽은 연합하여 러시아에 대응할 것이고 우리는 그냥 과거 우리 영토를 수복하면 그만이야. 한국 육군이 러시아에 약하지 않다는 이 부분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네. 궁금한 게 만약 한국과 일본이 싸우면 한류 팬들과 일본 숭배주의자들도 서로 싸울까? 한국 육군에 북한 육군 합쳐 일본 섬나라 평정? 자위대 노병들이 한국의 적수가 될 수는 없지. 한국 육군? 뚱펑 미사일 한 발이면 접수할 것 같은데? 만약 한일 간의 전쟁이 나면 아마도 북한이 같이 한국과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 같은데? 군사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우리가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카드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힘이 있어야 말빨이 먹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할 나라라는 인식 정도는 주변국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자주국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